함수는 뭔데요? x가 정해지면 y가 오직 하나만 정해지면 x가 정해지면 y가 오직 하나만 정해진다. 대응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s 값에 따라서 y 값이 오직 하나만 대응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했죠. 그래서 그게 특별한 뭐 규칙성을 가지는 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라고 했고, 그러면 그렇게 치면 역함수는 뭔데요? 어떤 함수 중에서도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어떤 함수들만 가져요? 역함수는 1대1 대응만 가진다 했죠. 그래야 서로 입장 바꾸기가 가능하다고. 그죠? 입장 바꾸기가 가능해. 그럼 입장을 바꾼 함수가 역함수잖아. 그럼 방금 얘기했던 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함수가 뭐였죠? x 값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대응되어 있는 그런 상태들을 보고 함수라 했잖아. 그럼 얘는 1대1 함수 중에서도 뭐야? y 값에 따라 x 값이 하나씩 대응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역함수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럼 결국 어떤 얘기가 돼야 돼요? 원래 함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어떤 1대1 함수가 있는 1대1 대응인 함수가 있는 상황에서 걔네가 역지사지 이렇게 딱 바뀌는 게 역함수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역함수라는 애는 다시 여기서부터 역함수부터 다시 보면 어제 제가 역함수 살짝 앞부분만 하고 말았잖아. 그래서 뭐냐, 어떤 f라는 애가 x에서 y로 가는데 얘가 이제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 이제 여기서 y가 x로 보내는 이런 반대적인 이런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역함수다라고 얘기를 한다 했죠. 그래서 얘의 역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함수는 자기 혼자 존재하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애가 있을 때 걔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1대1 대응일 때만 서로 위치 교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f에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오면 f 인버스에 b를 넣으면 a가 나올 것이다. 라서 요게 이제 역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얘기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고, 얘가 역함수의 함수값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식으로 풀으면 fx는 y라는 식에서 얘는 역함수는 뭐야? 역함수는 뭐죠? f 인버스의 y는 x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역함수의 식적인 관점인 거예요. 수식적인 함수식의 관점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로 넘어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 y와 x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친구를 보고 우리는 역함수를 한다. 그지? 맞나요? 이게 좀 알아듣겠어? 왜 폰을 들어갖고 있네. 이제 앞에 얻어 터지는 애들 사라졌으니까 니들 들리면 이제.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제 보기 1번만 딱 하고 맞췄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보기 2번 가지고 좀 보면, 왜냐면 얘는 보기를 좀 봐야 돼요. 보기 2번을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에서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y는 x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그래프가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y는 fx라 하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어때요? 쭉 올라가죠? 맞지? 쭉 올라가니까 우리는 이건 증가함수라고 한다 했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해놨냐면 여기 A라는 어떤 지점을 갖다가 여기 A라고 하고 그때 만나는 요점을 갖다 B라 했을 때 이렇게 쭉 타고 오면 여기가 이제 그럼 B가 되겠네요. 그지? 근데 여기를 지금 1이라고 해놨어, 문제에서. 자, 그래서 다음 중 A 값과 값이 같은 것은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A 값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X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점에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FA는 B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치? 근데 나는 결과가 A로 나왔으면 좋겠다 했잖아. 그러니까 뭘로 가는 거야? F 인버스 B가 A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B는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F 인버스 1이
A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X축에 있는 애를 결과로 잡아주고 싶으면 역함수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가졌던 거는 Y값이었잖아. Y값은 위아래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죠. 근데 내가 어떤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떤 함수값의 결과가 X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 원래 그려져 있는 거에서 역함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역함수는 항상 존재하냐? 아니죠. 아까 제일 처음에 적어놨듯이 얘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대1 대응. 맞나요?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 역함수다.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1대1 대응이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밑에 새로 적읍시다. 역함수가 존재해. 그 말은 1대1 대응이어야만 해. 그 말은 얘가 함수가 증가 함수거나 아니면 감소 함수여야 된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고급지게 얘기를 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1이 x2보다 낮으면 fx1도 fx2보다 낮다 이런 얘기가 돼야 돼요. 같은 맥락으로 반대로 x1이 x2보다 낮으면 반대로 fx1은 fx2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말을 해석해보면 작은 놈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도 작다. 그 다음에 얘는 작은 놈을 집어넣으면 결과는 무조건 크다. 그래서 우리 위에 거는 같은 좀 작은 놈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도 작다면 얘는 증가함수라 했죠. 그 다음에 작은 놈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크면 얘는 감소함수라 했어요. 그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어제 막 그런 얘기도 하면서 막 너네가 아닌가? 헷갈리노. 어제 공수투가 둘이어가지고 주식 얘기했나요 어제? 네. 얘가 뭐야? 우상향되는 요런 느낌. 얘가 우하향되는 요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x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무조건 x축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 우리가 무슨 좌표나 그래프를 나타낼 때 대부분 x값은 시간에 관련된 그래프를 잡아낼 때 보통 x축이 시간의 축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보통 뒤로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차피 오른쪽으로 갔을 때 커지는 게 증가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라는 걸 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증가함수라는 거, 감소함수라는 걸 식으로 표현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증가란 얘기는 오른쪽 위로 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증가함수죠. 올라가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직선일 필요는 없다고. 그러면 여기 두 개에서 내가 어제 어떤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프상에서 어떤 게 일어나면 안 돼요? 꺾이면 안 된다 했죠. 꺾이면. 그지? 얘가 꺾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말을 갖다가 나중에 좀 고급진 표현으로 뭐라 하냐면 얘가 이제 극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점. 요거는 이제 미적분 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간단하게만 좀 놓고 보면 놀이기구 타봤니? 롤러코스터 타봤어요? 타면 어때? 롤 잘 타는 사람? 못 타는 사람? 저요. 저 못 타요. 저 못 타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떻게 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사실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가 이제 가다 보면 얘가 이렇게 가려면 여기 이렇게 가다가 요 평지를 좀 달리다가 내려가죠 보통. 그래야 좀 쪼는 맛이 있잖아. 원래 사람이 공포를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여기래요. 내려갈 때보다. 그러니까 막상 내려가면 별거 아닌데 내려가기 직전에 공포를 많이 느낀대요. 롤러코스터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극점이라 얘기하는 데는 요런 포인트를 보고 극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가 여기 전까지는 증가하고 있었잖아. 커지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여기 이후부터는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지기 시작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동안에 그 요 구간을 보고 우리는 극값이라고 해요. 극점. 극이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쓰냐? 너네가 썼던 것 중에 제일 쓴 게 이제 그거예요. 남극, 북극 할 때 남쪽의 제일 끝을 남극, 북쪽의 제일 끝을 북극이라고 하잖아. 그죠? 주식시장에서 극고점, 제일 극고점이라고 하잖아. 인 줄 알았지. 오늘 또 올랐더라 삼성전자. 아우 씨 개인 팔아가지고 씨. 배 아파 죽겠네.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런 지점이 극점이다. 그래서 극점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시점이 되면 그게 극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우리는 뭐 얘를 갖다 뭐 미분한 애를 갖다가 얘가 뭐 0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뭐 프라임 하우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어차피 미적분 때 차차 배우실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꺾이면 안 되는 거야.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고 내려가기 시작했으면 계속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어디에서부터 캐치를 해야 된다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멘트에서 이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에서 그래프가 꺾이면 안 되면 이렇게 문제를 내진 않는단 말이죠. 그냥 문제에서 어떤 함수는 증가함수입니다. 실수 전체 구간에서 증가함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증가함수란 말도 쓰기 싫어서 실수 전 구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1이 x2이면 fx1은 fx2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증가함수란 얘기인 거잖아. 그럼 이 말을 줬다는 건 문제에서 1대1 대응이란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제 연애 얘기하면서 해줬잖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지 이런 표본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지? 그래도 틀리잖아요 보통. 근데 최소한 알고는 있으시면 중간은 갈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들을 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너를 근데 덩치 3만에서 롤러코스터를 못하냐? 그냥 나도 그래. 나도 덩치가 작진 않지. 너는 왜? 너는 잘 타? 뭐야? 조용히 앞에서 너는 잘 타죠. 넌 잘 탈 것 같아. 넌 진짜 무던전할 것 같아. 살면서 소리를 질러 본 적이 있긴 해요. 약간 잘 없을 것 같아. 잘 안 놀래죠? 너는? 쟤는 잘 탈 것 같아. 그거 잘 타는 거잖아.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중에 내가 못하니까 못하는 나를 보는 게 즐겁대. 사이코패스 아니야? 진짜. 근데 저는 진짜 찐으로 못타요. 특히 이런 롤러코스터를. 그러니까 오래 공중에 오래 체류하고 있는 류를 잘 못타요. 차라리 바이킹처럼 빨리 떨어지는 건 괜찮아. 근데 이렇게 오래 체류하는 건 못하거든요. 이 또 짧게 썰을 풀어드리면 에버랜드 가본 사람. 야 그래도 요 대구 촌구석에서 에버랜드 많이 가봤네. 기켜봐 이월드 어린이들 줄 알았더니 에버랜드를 가시면 에버랜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사실. 이렇게 그냥 크게 이렇게 있다고 쳐. 정확한 지형이 내가 그건 잘 몰라요. 웬만하면 이제 이 안에 다 있죠. 롯데월드는 서울의 롯데월드는 실내랑 실외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외 가면 이제 너네 그 안에 석촌호수 막 이런 것도 보이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에버랜드는 다 실외란 말이야. 그래서 뭐 실외에 이제 보통 있고 여기 다 뭐 실내는 중간중간에 샵이나 그런 데가 있지.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그 뭐 티익스프레스나 이런 것도 다 뭐 이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뭐 아마존 익스프레스 뭐 이런 것도 이런 이 안에 있고 뭐 좀 뭐 또 기억나는 게 몇 개 없다. 이제 하도 간지 오래돼가지고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어. 독수리 요새라고 있었어요. 아마 너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라졌어요. 너희 몇 년생이지? 그럼 그 전에 확실히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 독수리 요새가 컨셉이 뭐였냐면 보통 롤러코스터를 타면 어떻게 타? 이게 롤러코스터 레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차가 있고 요 위에 사람이 타죠. 이런 식으로 여기 기차에서 구름라이드를 타든 다 이렇게 위에서 타잖아. 근데 독수리 요새는 컨셉이 뭐냐면 독수리한테 낚아챔을 당한 거야. 컨셉이. 그러니까 독수리한테 낚아챈 먹이의 시점인 거거든요. 컨셉이 그 처음에 나올 때. 그래서 기차가 어떻게 생겼냐면 레일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차가 있고 이 위에 이제 레일이 이렇게 따라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롱대롱 달린 느낌인 거죠.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많았어요. 그중 한 명이 나야. 예? 나는 그렇게 위험한 사고는 아니었는데 이 레일이 이렇게 위에서 달려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가 사고가 진짜 많았던 게 뭐냐면 컨셉이 독수리한테 낚아챘잖아. 근데 독수리가 보통 어디 있어요? 이 수성 한복판에 독수리가 있진 않을 거 아니야. 밀림 야생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밀림 야생에서 독수리가 낚아채면 먹이를 낚아채서 지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낚아챈 다음 어디로 가? 최대한 지가 안전하다 생각하는 데까지 막 날겠죠. 그럼 달린 내 시점에서는 어때요? 밑에 울창한 막 숲들을 지나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에버랜드는 이런 안에 기구들은 다 안에 있거든요. 뭐 여기 자이로드롭 같은 게 있어도 요 안에 막 이렇게 있다고. 근데 이 독수리 요새는 컨셉이 입구만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갔다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막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막 나무들이 있고 이 컨셉이 나갔다 들어오는 이런 컨셉이거든요. 이런 나갔다 들어오는 컨셉. 그래서 얘가 갔다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막 돌다가 이제 얘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 이제 뭐 출발할 때 막 예쁜 누나들이 그런 얘기해줘요. 뭐 에버랜드입니다. 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이러고 이제 딱 하면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고 딱 출발하면 보이는 게 바로 나무임. 네. 그러니까 이제 즐거운 시간 되세요가 낚아챔을 당한 시점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거야. 쭉 이렇게 도는 거거든. 근데 얘가 자주 있던 사고가 뭐냐면 일단 처음에 이거를 길을 뚫어놨을 때 여기 되게 울창한 숲들이 많으니까 이거가 가는 길에는 그래도 사람이 밑에 매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스키 지금 한참 스키 시즌이니까 스키 시즌에도 보면 슬로프가 있을 때 그 밑에 슬로프 밑에 있는 나무들은 엔간하면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가지를 막 치잖아 자꾸. 그러니까 처음 건설했을 당시에 비해서 자꾸 이게 있으니까 이게 관리가 잘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얘가 꺾이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다리가 좀 되게 길 수도 있잖아. 막 긁히고 이런 사고들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고들이 또 있었고 제일 유명했던 사고가 멈춘다고 자꾸.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멈추면 다른 애들은 안에 있잖아. 중간에 가서 이제 뭐 받아오던지 아니면 뭔가 그 점검을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요. 얘는 외부로 나가야 돼요. 이거 점검을 하려면. 그래서 멈췄다 하면 10분, 20분은 그냥 우스운 그거였는데 막 이렇게 코스 하다가 난 원래 놀이기구를 막 못하진 않았거든요. 고소공포증 같은 게 없었는데 생긴 게 얘가 막 내려가는 보통 그 롤러코스터 그냥 내려가지 않잖아. 내려갔다 싶으면 이쯤에서 뭐야 틀잖아. 옆으로 가잖아. 그 타이밍에 멈췄어. 얘가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 때 4학년인가 3학년 때 그때쯤 멈췄어. 같은 반 애들 다 같이 타고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이것도 컨셉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뭐 즐거웠는데 이제 원래 알지 애들은 누구 한 명이 이제 울기 시작하면 이제 공포가 전염이 되거든요. 원래 공포가 확산 속도가 진짜 빨라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포다. 이게 막 나도 막 오는 거야. 근데 나는 왜 무서웠냐면 이 당시에 내가 좋아하던 게임 중에 하나가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전 게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놀이공원을 가꾸는 게임이야. 근데 거기서 롤러코스터를 완제를 내가 그냥 탁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는 그 게임을 보시면 고인물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진짜 물리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롤러코스터를 많이 만들어놔. 지들이 타는 거 아니라고 막. 여기서 얘가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끊기는 막 여기서 얘가 이렇게 딱 쭉 올라갔다 얘가 여기 없어. 가운데 레일이 없어요. 쭉 따라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다시 타고 내려오는 뭐 이런 걸 막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유리함수 그래프예요. 우리 이제 나중에 할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막 만든다고. 근데 이런 걸 할 때 내가 봤던 롤러코스터는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란 게임 기준에서는 여기서 하나의 열차가 출발을 하면 얘가 한 반쯤 갔을 때 다음 열차가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 실제로는 열차가 갔다 와야 다음 게 이제 다 내리고 다시 타잖아. 근데 그 게임상에는 얘가 가운데쯤 갔을 때 여기 새로운 애가 하나 출발을 하는 거야. 나는 그걸 해보던 사람이잖아. 이지랄 하고 있었는데 막 뒤에 이제 곧 온다. 멈춘 순간. 그러니까 이게 곧 온다 생각이 든 거야. 미치겠는 거야. 초등학교 3, 4학년 이 상황에서. 겁나 울었지 당연히. 좀 울면서 이랬는데 진짜 체감상 한 1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한 거의 10분 정도 멈춰 있었대. 근데 생각해봐. 발 밑에 땅도 안 닿아. 밑에 뭐 누가 도와달라 해도 뭐 그 밑에 쥐나 들을까. 뭐 완전 울창한 숲속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15분 있다가 원래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슬로프에서 그런 사고가 나면 슬로프가 만약에 다시 작동을 안 한다면 이걸 이제 뭐 밑에 받아주던지 뭐 이런 거 하는데 사실 그런 사고가 거의 없잖아요. 밑에 받을 수도 없어. 어디쯤인 줄 알고 낙하 지점 다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얘는 이게 순수하게 다시 지 혼자 작동할 때까지 안에서 전기실을 막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거에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제 천천히 뒤로 돌아왔나 그랬어요. 뒤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렇게 도착했거든요. 도착해가지고 그때 뭐 보상을 받긴 받았어. 에버랜드 측에서.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올라가면 정신이 나가겠는 거야. 그래서 스키장도 나는 스키는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슬로프가 제일 무서움. 근데 알죠? 스키장 슬로프 시시때때로 멈추잖아. 심시때 근데 뭐 멈춰도 오래 있진 않잖아요.
버튼 멈추면 뭐야? 앞에 누가 자빠진 거지. 그 안전바 올리고 가만히 계세요 하는데 꼭 그 호들갑 떠다 자빠진 거지. 그럼 멈추잖아. 그러면 얘 나는 올라가는 도중에 또 멈춰 있으면 와 PTSD 오는 거야. 이때 거. 초등학교 3학년 때 거. 그래서 그 이후로는 놀이기구를 못 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극복해야지 하면서 데리고 가더니 힘들어하니까 뭐 좋아 죽더라고. 그래서 아 얘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내가 애랑 살았을 때는 내가 놀림감이 될 일이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나중에 심심하면 네이버에 쳐봐 있어요. 독수리 요새라고 옛날에 없어졌어요.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그땐 티익스프레스가 없었어요. 얘가 아마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였던 거예요. 왜냐면 컨셉이 좀 확실하잖아. 밑으로 매달려 있는 건 없잖아요. 이거 비스무리한 게 저기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새로 있던데 걔는 한술 더 떴더라. 우리는 독수리인데 걔는 익룡이던데요. 뭔지 알아? 걔는 그래서 얘보다 심하던데 걔는 이렇게 가더라. 여기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이게 다리거든요. 걔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잡혀가더라. 그치? 이렇게 잡혀가는 거지. 이렇게. 와 미친 거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이게 왜 나온 거야? 일단 이게 극값 이렇게 요 제일 정점이 있는 요 지점 요 부분이 있게 되면 얘가 올라가던 지점이 있더라도 나중에 내려가는 게 있는 네, 그런 지점을 갖다가 우리는 극점이라 하는데 이런 게 당연히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항상 커지거나 항상 감소를 해야 하므로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갖다가 몇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들 중에서 뭐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제 1차 함수 그래프를 갖다 보시면 얘는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거나 하잖아.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맞죠? 뭘 아니야. 따로따로 보라고 따로따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따로. 그래서 1대1 대응이 맞죠. 그 다음에 2차 함수 같은 애들은 얘는 어때요? 1대1 대응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 1대1 대응을 확인할 방법 뭐라 했어요? x축에 평행한 이런 상수함수들을 갖다 끄었을 때 y가 두 명한테 선택을 받았는지 뭐라 했잖아. 근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죠. 우리는 이제 그래프상에서 뭐 얘가 꺾인 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된다고. 있네.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그러면 얘는 꺾인 점은 없잖아. 근데 1대1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꺾였다고 해서 꼭 내려왔다고 해서 꺾인 게 아니라 얘가 잠깐이라도 멈칫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이거는 여기에 딱 겹치게끔 y를 갖다 끄면 뭐야? 그죠? 얘는 이 구역 퀸카지. 얘네한테는 인기 없고. 그죠? 얘는 이만큼 선택을 받은 애들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 된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되니까 우리가 문제 내는 거에서는 어떤 걸 내겠어요? 지정된 범위 내에서 1대1 대응이다라는 얘기로 가지고 문제를 내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 문제가 바로 역함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네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부터 또 해봅시다. 자, 역함수를 그러면 아까 했던 게 역함수 이건 함수값 구하는 게 함수값 구하는 거였고 얘는 역함수의 그 식을 구하는 방법을 해보자고. 그러면 y는 ex라는 식이 있다 쳐요. 그럼 역함수를 구한다. 그럼 역함수를 구한다는 건 뭐야? xy 역할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일단 1대1 대응인지부터 봐야 되죠. y는 ex는 뭐야? 직선이잖아. 요렇게 그냥 요렇게 쭉 올라가는 직선이잖아요. 1대1 대응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x랑 y의 자리를 바꿔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원래 하던 버전에서는 원래 하던 함수 버전에서는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했죠. 그러니까 얘도 x랑 y랑 역할을 바꿨지만 우리가 원하던 식은 어떻게? y는 2분의 1x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역함수 식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1번 이제 y는 fx에서 역함수 식 구하기. 어떻게 구해? 1번 y와 x 자리 바꾸기. 그 다음에 y는 뭐 f 인버스 x 형태로 정리인데 이 f 인버스 형태라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y는 뭐시기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함수의 버전은 y는 뭐시기 버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뭐 일단 자리 바꿔 x는 2y y는 뭐시기로 바꿔달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를 갖다 비교를 해보시면 y는 2x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x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지?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일로 넘어올 때 x, y 자리 바꾸는 거 이걸 바꾸는 대칭은 누구였어요? y는 x 대칭이었죠. 그래서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2x랑 2분의 1x의 관계는 역함수 관계잖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반화하면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것도 뭐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니까 y는 nx는 y는 n분의 1x와 y는 x 대칭인 거죠.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기울기 둘이 곱한 게 얼마야? 1인 애들인 거지. 우리 기울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인 애들은 뭐였어요? 수직이었잖아 서로. 기울기 둘이 곱해서 1인 애들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일반적으로 안 가르쳐 드리냐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얘네들은 교점이 마침 원점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건 원래 다음 함수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 딱 다 같이 1만큼 올려. 다 같이 1만큼 올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고 얘도 여기서 약간 이렇게 가고 이때 여기 가운데 대칭이 되는 거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자 얘를 갖다가 내가 살짝 이 평행이동으로 지금 관점을 틀어줬는데 2x 플러스 1이고 얘는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고 얘는 y는 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뒤에 플러스 1씩 옮겨졌잖아. 그럼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y는 n x 플러스 a와 y는 n분의 1x 플러스 b는 뭐야?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칭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긴데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3x고 어떤 애가 3분의 1x 플러스 뭐식이면 둘이 교점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이렇게 딱 가로지르는 애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 사이각이 2등분 됐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두 직선에서부터 같은 거리의 집단을 모으면 그게 요 가운데 y는 기울기 1인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까지 다 연결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뭔 그게 개소리냐는 표정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당연히 아직 우리는 처음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렇게까지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석이 되려면 머릿속에 직선의 방정식도 있어야 돼요. 함수도 있어야 돼요. 대칭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돼요. 뭐 얘기들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너네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했을 때 나와야 되는 그거예요. 머리 쥐어뜯고 있지 말고. 머리 쥐어뜯지 말고. 해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봅시다. 어차피 하는 김에 뒤에서 또 문제 풀면서도 하겠지만 야 그러면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랑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구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가끔씩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 좌표를 구해달래요. 그럼 교점 좌표를 구하려면 어쨌든 식을 둘 다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원래 함수에서 이거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얘네들이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원래 함수가 1이에요. 원래 함수가 y는 x 세제곱이야. 우리 11단원의 다항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얘기할 건데 y는 x제곱이 어떻게 x 세제곱이 어떻게 생겼냐 그려보면 얘는 0이면 0이죠. 1이면 얼마야? 1이죠. 2면 8이니까 요 위에 쭉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8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얘는 약간 요렇게 생기네요. 어쨌든 뭐야? 꺾인 지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1대1 대응이네. 그 말은 역함수가 존재를 하겠네. 그래서 얘 갖다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얘 역함수 약간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뭐 이거는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는 게 어차피 뭐 하면 돼?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돼요. 그치? 그럼 얘네들이 만나는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거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요. 뭐 구해보자 한번. 구해보면
x는 y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y는 뭐식으로 바꿔야 돼. 나중에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세제곱근 x라고. 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잖아 지금 상황에선. 그리고 이걸 알아도 이걸 어떻게 그려요? 못 그려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얘를 직접 구해서 구하는 교점이 아닌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둘이가 어떤 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어요. 어렸을 때 데칼코마니 해봤니? 데칼코마니가 뭔데? 어떤 종이가 있을 때 종이에 막 내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지?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 가운데 이걸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면 얘는 이제 이렇게 대칭되는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 만나는 지점은 어디예요? 무조건 어디 위에 있어요? 이 접은 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치? 그러면 아까 내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얘를 이 초록색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포개질 거 아니야 둘이가. 그게 대칭의 의미잖아. 그럼 내가 얘랑 만나는 애는 누구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칭인 점, 그러니까 즉 y는 x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랑 y는 x랑의 교점으로 구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요거에 근데 문제가 발레가 있긴 있어요. 그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예 교점이 없는 거죠. 근데 엔간하면 그 발레가 되는 함수는 이제 거의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냐면 얘는 이제 원래 함수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그냥 얘를 갖다가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거의 90% 이상. 그럼 10%의 상황에서는 언제냐면 얘가 감소함수일 때 간혹 가다가 안 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나중에 문제 사례를 뽑아 드릴게. 지금 여기 책에는 없더라고. 알겠나요? 그래서 대부분 얘는 없다. 이거에 y는 x와의 교점으로 내시면 구해지신다는 거죠. 그러면 얘도 구할 수 있죠. 얘도 y는 x 세제곱이랑 누구랑 하면 돼? y는 x랑 하면 돼요. 그럼 x 세제곱이랑 x랑 같을 땐 거니까 언제야? x랑 같을 땐 거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라서 x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어때? 0이랑 1이랑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만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성질인데, 그럼 이런 역함수를 배웠으니까 이런 역함수가 가지는 몇 가지 성질이 있어. 그 성질들에서만 정리를 하고 성질은 이제 f라는 애의 역함수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역을 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지 자신이 되겠죠. 우리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얘기해줬던 그 서로 등 매직고 하는 이거 하고 얘 한번 해봐. 다 해봐. 다시 돌려. 하면 이렇게 되면 다시 원래 지 자신이 되죠. 그 다음에 f랑 f 인버스랑 이렇게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성을 해놓고 나서 x를 한번 넣어보자. 말을 좀 바꿔볼까? f 인버스랑 f랑 이거면 차라리 좀 쉽나? fx의 결과는 뭐예요? y죠. y를 f 인버스에 넣으면 뭐야? x죠. 지 자신이 튀어나오는 거. 그쵸? 이거 이 논리에 따라서 fx의 결과가 y인데 이 y를 갖다 인버스에 집어넣으면 다시 x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어떤 인버스, 그러니까 역함수랑 원래 함수가 하면 얘를 갖다가 약간 약분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4분의 1이랑 4랑 곱해져서 약분이 되면 1이라는 애가 남잖아. 근데 이 함수에는 약간 그런 1이라는 개념으로 하기 좀 애매모호하잖아. 근데 내가 얘기해줬죠. 함수 중에 그 1이라는 애를 담당하는 애가 누구라고? 함수에 있어서 우리 자연수가 1에 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넣으면 무조건 지 자신이 나오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말이 이제 i인 거지. i라는 애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i라는 애랑 f랑 합성을 하면 뭐예요? 그냥 f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 넌 지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약간 약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거는 또 뭐 있냐? 이거 G 합성 F의 인버스를 하시면 이거는 F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둘이 자리도 바꾸고 함수도 역함수로 뒤집고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얘랑 번호를 좀 매겼을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진짜 많이 써요. 이해되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 2번에서 자세한 것만 좀 보면 얘를 만약에 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했을 때 이거를 x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인 거거든요. 왜 틀린 말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하면 그 정의역과 치역의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치? 근데 내가 그걸 실수 범위로 가져가면 그걸 똑같다라고 할 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만약에 여기 이거부터 이거까지예요. 여기서 얘를 갖다 얘가 0이고 얘가 뭐 한 2,4라 합시다. 그러면 얘도 여기서부터 얘가 4,2까지만 그러니까 요만큼만 역함수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그럼 정의역 사이즈가 0부터 2까지인데 여기서는 정의역 사이즈가 0부터 4까지죠. 그러니까 원래 치역의 역할을 하던 애가 정의역으로 왔고 정의역의 역할을 하던 애가 치역으로 갔잖아.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지금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맞죠? 왜? 숫자가 무한하니까 우리는 카운터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몇 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게 얘가 제일 처음에 x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제일 처음 x 들어간 거는 f 인버스에 대한 x야, f에 대한 x야. f 인버스에 대한 x라서 요 앞에 거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를 갖다가 i인데 i는 i인데 i의 y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f 인버스의 정의역은 y라고. 그러니까 이때 이 정의역은 y에 대한 정의역이라는 거죠. 얘는 그렇겠지만 뭐겠어요? i는 i인데 i의 x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항등함수로 얘기를 할 때. 정의역은 따로 정의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깊게까지는 안 다루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둘이 나오면 약분해서 x로 취급해도 거의 뭐 99%의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근데 알 건 알아야지. 얘는 정의역이 원래 y의 역할을 하던 애인 거고 얘는 정의역이 원래 x의 역할을 하던 애 거다. 요거는 아셔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조교쌤들은 술 마시러 가면 그래도 나이 차이 별로 안 났었는데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띠동갑이고 이러니까 할 말이 없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몰라. 실제로 몰라. 네. 난 어렸을 때 어른들이 왜 얘기하면 몇 년생이세요 하면 나 뭐 6몇 년 개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나이로 통성명을 안 했나 뭐 띠로 통성명을 했나 싶을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요즘 내 또래들이 몇 년생이라 그래요. 이제 나이를 물어보면 저 몇 년생이야. 헷갈리는 거야. 이제 안 센지 좀 됐어요. 이제 20살 넘으면 나 이제 드디어 20살, 21살, 뭐 22살 이렇게 하고 이제 막 30살 넘으면 이제 나도 앞자리 3자 이렇게 세거든요. 이제 그걸 넘어서 안 세요 잘. 그러기도 하고 안 그래도 헷갈려 죽겠는데 나라에서 한번 바꿨잖아. 지금부터 만 나이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놓고. 그리고 지금 약간 소리 소문 없이 약간 흐지부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하기도 애매한 거야. 그럼 내가 부를 수 있는 최대한 젊은 나이를 부르죠. 만으로도 해가지고 막.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30대 초까지나 그랬지. 이제는 그런 발악도 의미가 없어서 서글프네. 자, 문제나 풀죠. fx가 x가 2x다. 자,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이 f라는 함수는 x를 집어넣으면 2x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표현법 자체가 익숙하지 않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fx라는 애는 2x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y로 칠 거다. 라는 게 f라는 애인 거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얘는 뭐야? gx가 x 플러스 1인 거고 지금 세 번째는 hx가
ax 플러스 b인 거야. 그죠? 자, 그랬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야, 이거 안 했냐? 맞았어요. 너네가 아닌가? 미안하다. 얼마 전에 한 거 같은데. f 얘 나이도 안 된지 오래됐대잖아. 기억 잘 안 난대잖아. 가물가물해. 이게 어제 했는 건지 그제 했는 건지 맨날 이 같은 내용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하면서 좀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네는 근데 이거를 압축해서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열심히 들으시라고. 난 한 3, 4년 걸려서 알게 된 걸 너네한테 이제 빨리 내 3, 4년치를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f 인버스를 해달래요. f 인버스 x를 구해달래. 어떻게 구하신다? fx 이렇게 돼 있는 y는 2x. 아까 미리 구해놨어. 이 개꿀이야 이거. y는 2분의 1x죠. 그지? 2x의 역함수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gx. 두세 까먹은 거 아니지? 아까 2x랑 2분의 1x 가지고 역함수 얘기해줬잖아. 너네 그러면 안 돼. 너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g 인버스는 g는 얘의 역함수잖아. 얘의 역함수라고 하면 이제 얘를 바꾸신 거예요. 얘는 y는 x 플러스 1을 갖다가 xy 자리 바꾸시면 x는 y 플러스 1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y는 몇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얘는 최종 버전이 뭐예요? y는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야.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예요. 자, 이게 나오는 순간 저는 습관적으로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문제의 의도 자체는 나중에 그게 되는지를 봐달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이제는 f 합성 미안 g 합성 f의 인버스라고 좀 생각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g 합성 f의 인버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일단 고지 못대로 할게. 왜? 우리 어차피 알고 있잖아. f 인버스도 g 인버스도. 그럼 얘는 뭐냐면 g 인버스 요 친구의 결과를 f 인버스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y는 2분의 1의 x-1이다. 그죠? 이 x-1을 여기 x 자리에 집어넣는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g 합성 f. 네 번째 g 합성 f. 얘는 뭐야? g 합성 f니까 여기 f를 갖다가 f의 요 ex를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네요. 그럼 얘는 이제 뭔데?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맞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5번은 뭐 해달라고 하냐면 이 g 합성 f 방금 구한 이 4번의 역함수를 구해달래. 얘의 역함수를 구해보시면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이제 x는 2y 플러스 1인데 그러면 얘는 y는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어때요? 이 친구랑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뭐야? f 합성 g의 인버스를 하시면 얘는 g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다.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고자 이 문제를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럼 방금 여기서 무슨 얘기가 좀 들어갔는데 이게 뒤에 아마 이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있나 문제가 뒤에? 제 기억에는 없었거든요, 정석에. 없네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면 여기서 봤을 때 이걸 좀 보자. 얘는 이걸 딱 보면 이게 전개가 되기 이전에 이거는 어떻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냐면 2분의 1의 x-1이잖아. 그럼 얘는 y는 2분의 1의 x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는 거죠. 그죠? 우리 앞에서 했던 도형의 이동적인 관점에서 x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얘 역함수인 얘를 보면요. 얘는 y는 2x를 뭐 한 거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맞지? 근데 이 둘이가 지금 어떤 관계야? 서로 역함수 관계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많이 쓰는 거는 대수의 제일 일단은 지수로 함수 때 진짜 많이 쓰는 내용인데 지금도 충분히 쓸 수 있어야 돼요. 역함수란 얘기를 했을 때 y는 fx를 이제 a, 이거를 정확한 명칭을 써줘야 되니까 x축으로 a 그 다음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면 이거의 역함수는 y는 f 인버스 x를 y축으로 a만큼 x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둘이 바뀌었죠. 원래 원본에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는 인버스 기준에서는 얘를 y축으로 a만큼 x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격함수를 구하기 되게 쉬운 버전인 애들 있잖아. 되게 쉬운 버전인 애들을 이 평행이동을 통해서 원래 원상태에 갖다 놓고 뒤집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법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끽해봐야 이걸 하는 내용들이 직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게 그렇게 와닿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우리가 하고 있는 곡선들 중에서 이런 곡선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곡선이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가 이 가운데 있는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 될 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생각을 해봐. 얘를 갖다가 여기서 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올려서 여기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이었잖아. 그럼 얘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겨져서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만큼 2만큼 갔으면 여기는 x축으로 2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대수할 때 정말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이 역함수 딱 처음 배웠을 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밑에 거 한번 풀어보죠. 10-10번 한번 풀어보죠. 10-10번. 이 아니라 아직 2번 덜 했네요. 미안해요. 자, 2번을 보시면 2번은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H에 이게 F일 때 상수 AB를 갖다 구하래요. 자, 보니까 지금 H는 내가 모르는 애고 FX는 F랑 GX를 다 알아. 그러면 나 H 빼고 다 넘기고 싶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거 보이는 순간 습관적으로 뭐야? G 합성 F의 인버스 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맞죠? 자, 그러고 이제 기술 들어간다. 양쪽에 내가 H만 남기고 싶어요. 그럼 얘를 날려주고 싶잖아. 얘를 1의 취급에 되는 i라는 애로 만약에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이제 앞에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G 합성 F를 한번 합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역함수인 이거니까. 얘만 해주면 불공평하니까 얘도 어떻게? 앞에다가 G 합성 F를 합성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우리 2항의 개념인 거예요. 약간 곱하기 할 때 양쪽이 똑같은 거 나눠주는 것처럼 똑같은 느낌이라고. 이해돼? 여기서 문제. 얘는 앞에다가 이렇게 해줬잖아요. 얘는 뒤에다가 해줘도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합성은 교환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앞에 줬으면 얘도 앞에다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으로 볼 건데 일단 G 합성 F 밑에 저기 있네. 여기 있네. 얘. 얘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합성을 해주는 거죠. 어디다가? F에다가. 그럼 얘는 이제 HX라는 애는 H는 G 합성 F에 F가 합성된 거야. 그럼 F라는 애가 2X인데 이게 G 합성 F인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4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어렵죠 이제 슬슬. 그래서 A는 얼마? 4B는 1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냥 A, B 구하라는 거니까. 이게 안 되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갖다가 안 됐을 때 버전. 이거를 모르는 원래 책에서 원하는 풀이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다시 요 밑으로 할게요. 책에서 원했던 풀이는 G 합성 F의 인버스까지는 똑같아. 여기에서 F니까 G 합성 F의 인버스가 얘잖아.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적을 수 있죠. 2분의 1에 hx 빼기 1 은 fx가 얼마인데? 2x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다시 정리한 거면 hx 마이너스 1은 4x고 그럼 hx는 4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했던 게 책에서 원했던 풀인 건데 저는 이 풀이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고. 양쪽에 똑같은 애를 합성을 시켜주면서 날려주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이게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풀이가 완전 핵 정석이고 이게 안 먹힐 때가 있어. 그게 언제게? 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웠네. i라고 애가 만들어졌을 때 걔 정의역에 따라서 ix라고 정했을 때랑 iy로 정했을 때 달랐던 거 기억나요? 얘는 지금 fx, y, f랑 g랑 h랑 전부 다 정의역이랑 치역이 똑같아요. 전부 다 이게 범위가 다 똑같은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어진 f랑 g랑 h의 정의역과 치역이 좀 다르게 정의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방식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암만 없는 함수 내에서는 보통 어떤 얘기를 해요? 실수 전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이게 먹히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얘도 알아두시고 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를 했을 때 안 먹히는 경우도 종종 생기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면 이제 10-10번을 해보세요. 그럼 다 알겠네. 그럼 사인 30도 얼마인데? 사인 30 얼마인데? 대충 맞다니까. 보자. 10-7번부터. 자, 10-7번 보시면 fx는 ax 플러스 b라고 놨을 때 자, f 인버스 1은 0이고 여기 f 합성 f0가 3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내가 여태까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역함수를 배웠을 때 분명히 제일 처음에 역함수를 아까 우리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었다 했잖아요. 역함수 함수값을 구하는 방법이랑 그다음 역함수 식을 구하는 방법이랑. 근데 역함수 식 구하는 방법이 애들이 되게 꽂혀 있거든요. 보통 대부분 그래. 그래서 역함수 식이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얘를 본 순간 f 인버스 1은 0. 오케이. 그럼 얘를 갖다 xy 자리 바꿔가지고 a분의 1에 이렇게 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요걸 보면 습관적으로 f0가 1이다라고 계속 나오셔야 돼요. 둘이 자리 바꾸면서 이렇게 원래 인버스 함수에서 1 넣었을 때 0이면 0 넣으면 1이다. 요게 나오셔야 돼. 자, 그렇게 하고 나면 f0가 3이라 하니까 그럼 f0가 1인 걸 여기도 반영을 하면 얘는 f1이 3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크게 식 두 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얘랑 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f0가 1이니까 b는 1이야. 그 와중에 f1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a 플러스 b인데 이거는 a 플러스 1이랑 똑같은데 얘가 3이라 하니 a는 2다. 이렇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요거.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fx는 ax 플러스 b라 하는데 이거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근데 이거 역함수 존재한다는 멘트에서 바로 체크해야 되는 게 뭐? 1대1 대응이다.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인데 얘는 대놓고 직선이니까 이건 무조건 존재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1차 함수는 무조건 역함수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1,2가 함수 fx의 그래프와 gx 그래프 위에 있대. 그 말은 뭐야? fx에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g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2가 나온대요. 맞나요? 그지? 자, 그랬을 때 a, b의 값을 갖다가 구해달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오긴 해야 돼. 우리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1, 이게 지금 얘 둘 다 얘기가 된다는 거니까 얘 지금 역함수 얘 역함수가 이제 gx라는 어떤 애가 있는데 이게 지금 f 인버스 함수라는 거잖아. 그럼 얘랑이 지금 1,2를 동시에 지난다는 소린 거잖아. 그럼 얘네들의 교점이 1,2란 소리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 실컷 어떤 얘기했어요? fx랑 그 역함수의 교점은 누구 위에 있다고? y는 x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럼 y는 x 위에 있으려면 xy 좌표가 이렇게 다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애들의 반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볼게. 얘를 갖다가 구해보시면 이제 이거를 갖다 원래 하라는 대로 해보시면 얘가 G1인 거니까 이거는 F의 역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 어떻게? F의 2는 1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여기서 파생된 걸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fx에서 ax, bx, 뭐 b를 모르니까 요거 두 개 보자고. 1 갖다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b는 2. 그 다음에 2 갖다 집어넣으시면 얘는 2a 플러스 b가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 거 위에 거 빼버리시면 a는 1에다가 b도 뭐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에다가 b는 3 이렇게 되네요. 맞나요? 그러면 얘는 이제 구하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나?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럼 얘는 여기 3 여기도 3 이렇게 되겠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뭐야 보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때요? 어때? 지 자신이죠. 요 위에 있던 애가 아래로 가고 아래에 있던 애가 위로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약간 발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대칭됐을 때 얘 자체가 원래 y는 x에 대해서 대칭 즉 근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얘는 뭐 해야 돼? 수직해야 되잖아 서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들 요런 애들 있잖아. 요런 애들이 약간 발레가 되는 거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fx랑 그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fx랑 x의 교점 구하는 그런 발레들이 요런 애들이다. 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야 그럼 끝났네. 밑에 하나 풀어보죠. 밑에가 너무 똑같은 거니까 12번을 풀자. 이긴 거지. 그 다음 10-8번 보시면 1보다 큰 실수 전체의 집합 A에서 A로의 함수 F랑 G가 다음과 같대. 근데 F 본 순간 얘는 뭐임?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인데 얘는 그럼 아래로 볼록하게 생겼잖아.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얘가 그럼 얘 꼭지점 얘가 지금 얘 꼭지점이 0,-2잖아요. 그럼 얘한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1이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였냐면 1보다 큰 실수 전체 집합 A에서 A로 간다니까 그럼 1보다 큰 거에서 얘기를 하자는 거야. 1보다 큰 거. 그러니까 얘는 1,1 여기 1,1이라는 애에서부터 요것만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도 역함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이것만 볼 거니까. 원래 원본에선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죠.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꺾인 선이 있잖아요. 여기.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우리 원하는 건 G 인버스 10의 값을 구해달래요. 1번 G 인버스 10의 값을 갖다 구해달라고 하면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우리 뭐 G에다 뭐 넣으면 10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습관적으로 G를 자꾸 인버스를 구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럼 나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에 뭘 넣으면 10인 건데 그럼 얘가 20이 돼줘야 되니까 x는 얼마? 이 물음표는 19다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습관을 이렇게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G 인버스에 10이 궁금해? 그럼 G에 뭐 넣으면 10 되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얘를 갖다 봤을 때 아까 했던 관점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얘를 갖다 봤을 때 얘는 2분의 1x를 갖다가 얘는 마이너스 1,0만큼 평행이동친 거잖아. 그죠? 그럼 얘 역함수는 뭔데요? 2x를 갖다가 0,-1만큼 평행이동친 거일 거거든요. 그래서 얘 역함수는 2x 빼기 1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실 수도 있어야 돼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관점을 가지고 2분의 1x를 마이너스 1,0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럼 얘는 2x를 0,-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서로 역함수가. 그래서 요걸로 구하셔도 된다. 그죠? 직선 같은 경우는 역함수 금방 구할 수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 2번. 2번은 무슨 얘기를 하냐? F 합성 G 합성 F의 인버스 합성 F 요거에 2를 갖다가 구해달래요. 자 되게 복잡하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본 순간 얘를 갖다 풀어 제꼈으면 좋겠어요. 풀면 어떻게 돼요? 얘는 F 합성에 바뀌면서 F 인버스 G 인버스 그 다음에 F 요렇게 된다. 날아간다 이거지. F랑 F 인버스랑.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G 인버스에다가 F2를 갖다가 집어넣은 건데
아 그러고 보니까 뭐 F 인버스를 굳이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었겠다 그죠 여기서. 그럼 F2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2 집어넣으면 얼마야? 12 빼기 2니까 10이죠. 그럼 얘는 G 인버스 10인데 너는 다 생각이 있구나. 그죠? 19. 미리 이러려고 G 인버스 10 먼저 물어봤다는 거지.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 14번에 반이 다 의대를 노리진 않을 텐데. 자 보죠. G가 F의 역함수일 때 H 합성 G2를 갖다가 구해달래요. 그러면 G2가 우린 알아야 되잖아. 그럼 G2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럼 G2가 뭔지 몰라. 그 말인즉슨 F에 뭘 넣어야 2가 되는데 이렇게 보라고.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x는 2가 되도록 하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얘는 뭐야?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0이어서 x가 1 또는 마이너스 2로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문제에서 얘가 문제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 A에서 FA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얘는. 그죠? 그래서 FA가 1이랄 때 이때 A는 1이 되는 거죠. A는 1. 네? 네. 맞죠? 그럼 이제 G2가 1인 거니까 그럼 얘는 H 1인 거나 똑같은 거니까 여기 또 1을 여기다 또 집어넣어 달래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2분의 3 이렇게 되죠. 맞죠? 나 아까 3분의 2 적었잖아. 내가 처음 거꾸로 봐서 맞는 줄 알았어. 그 다음에 이제 10-9번 fx가 x-2고 gx가 2x 플러스 1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랬을 때 f 인버스 x를 갖다 구하래요. 자 일단 f 인버스를 구하라고 하니까 얘는 f 인버스 x는 얼마야? x 플러스 2다 그죠? 그지? 왜? 왜 바로 나오냐고? 알죠? 네. f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죠? x 대신에 뭐 그렇게 생각해도 돼. 얘는 fx를 y는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긴 거잖아. x축으로 2만큼 옮긴 거잖아. 얘는 y는 x를 x축으로 y축으로 2만큼 옮긴 거잖아. y는 x는 역함수가 누구예요? 지 자신이지 뭐. 그죠? 그럼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다음 2번. 2번은 뭐냐면 h 합성 fx가 gx가 된대. 그랬을 때 hx를 구해달래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정석적으로 푸시면 되냐면 내가 근데 hx를 모르잖아. hx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를 갖다가 이 fx를 여기로 넘겨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hx는 g 합성 f 인버스 이렇게 되는 거 됩니까? 이 뒤쪽 파트에 인버스를 붙여줘야 되잖아요. 뒤쪽 파트에. 그럼 얘도 뒤쪽에 똑같이 붙여줬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까랑 똑같이. 그럼 얘는 이제 g에다가 f 인버스인데 f 인버스 그러라고 구해놓은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g에다가 이 x 플러스 1을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2에 x 플러스 2에 플러스 1 돼서 얘는 2x 플러스 5 이렇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f 합성 kx가 gx가 되는 f 합성 k의 x가 gx가 되도록 하는 이번에는 k 값을 갖다가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k만 살려놓고 싶은 거니까 앞에다가 이제 f 인버스를 합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kx가 f 인버스의 g의 x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gx가 지금 2x 플러스 1인데 f 인버스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얘는 2x 플러스 1이 저기에 x 자리에 들어간 요런 애가 되겠다.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거 바꾸실 수 있으시면 된다. 밑에 10-15번 한번 연습해보고 연습 문제로 넘어가자. 10-3번을 보면 fx를 갖다가 자 공수원이다 오랜만에 돌아온 x, x-1, x-2로 갖다 나눈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1이라니까 얘를 갖다가 qx에다가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게 공수원 때 뭐 저한테 들으신 분은 없다마는 공수원 때 많이 강조하는 건데 어떤 a를 갖다가 b로 나누게 되면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습관적으로 했을 때 보통 얘한테는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럼 얘한테 관심이 없으려면 얘네가 0 되는 애들을 갖다가 좀 찾아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f 합성 f의 제로야. 그러면 일단 f0를 갖다 먼저 구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싹 날아가죠. 그러니까 qx가 날아간단 말이야. 그럼 f0는 얼마야? 요 뒤에 x제곱 플러스에다 x1 0 들어가니까 1이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해결하면 얘를 그럼 f1을 그 다음에 구하면 f1도 여전히 얘가 날아간단 말이야. 날아가면서 뒤에 들어가면 얘가 2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f2는 어떻게 돼요? 아직도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5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내 앞에 들어가는 요게 1이고 여기서 2까지가 2고 얘 마지막 최종 버전 그럼 f2나 별반 다름이 없으니까 5다 하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공소원 때 했던 요게 되시는지 보는 거야. 요 qx에 관심이 없다고.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이게 몇 차인지도 모르니까. 요 qx를 관심 가지고 알게 하려면 이 fx가 뭐 4차다 아니면 3차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못해. 그래서 요거 관심 끝이라는 거. 그 다음에 10-4번도 좀 봐야 돼요. 10-4번은 보시면 f의 2x-5가 여기서 이제 2x 빼기 3 그 다음에 여기서 f의 2x 빼기 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연립부등식이잖아요. 이거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뭐 에펙트가 있는데 모든 실수에서 만족시킨다. 그럼 일단 이걸 좀 풀어제끼려면 얘 하나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1번 요거 2번 그죠? 그래서 1번식을 한번 풀어볼게. 1번식은 그러면 f의 2x-5라는 애가 2x 빼기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나는 fx에 관련된 식을 알고 싶잖아. 맞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느낌이야?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공수원까지는 얘를 어떻게 푸셨을 거냐면 이거를 갖다가 t로 바꾸세요. 맞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t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t는 2x 빼기 5니까 그럼 나는 t에 대한 식으로 x를 바꾸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x는 2분의 t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맞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 반영을 해버리면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ft라는 애는 얘는 뭐야? 이거 여기 그대로 들어가니까 t 플러스 2라는 애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맞지? 이게 공수 1 버전. 공수 2 버전에서는 이걸 좀 어떻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f2x 빼기 5네 그러면 이 친구는 얘는 fx에 y는 2x 빼기 5가 합성된 느낌이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이거보다 위로 푸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이걸 본 순간 약간 그렇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성된 버전이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만약에 굳이 이걸 갖다 gx로 얘기하면 얘는 f 합성 gx인 거죠. 그럼 나 fx를 원하면 돼? 뭐해? gx의 역함수를 여기다 합성시켜 주셔도 되는 거야. 근데 그 gx의 역함수가 얘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관점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자연스럽게 t로 치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꿨던 애가 원래는 이 역함수를 그다가 합성을 시켜줘서 원래 함수로 돌려주는 항등함수 구하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지. 그때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 다 치환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요게 왼쪽에 정리가 되면 얘는 왼쪽은 요런 결론이 나오고 그다음 오른쪽도 해보자. 그럼 얘는 2x-3이라는 애가 f의 2x 빼기 5라고 하니 이걸 갖다 절로 넘겨주시면 얘는 그럼 2x 플러스 2가 f의 2x인 거야. 그럼 얘야말로 이제 이걸 t로 바꾸지 말고 역함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2x의 역함수 누구임? 2분의 1x잖아. 그럼 양쪽에 2분의 1x 합성시켜주면 되는 거야. 얘는 뭐야? 그러면 x 플러스 2가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나 이거 2x가 fx에 합성된 버전이네. 그럼 나는 2x의 역함수인 2분의 1x를 양쪽에 오른쪽에 합성시켜주면 얘가 사라지겠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돼? 뭐 내가 좋은 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사실 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됐지? 얘기 좀 해줘봐. 알 수가 없어. 돼? 나 안 됐지. 근데 왜 된 척해? 군중심리 씨. 그러니까 요 EX가 이걸 갖다 GX라고 취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EX 플러스 2라는 애가 F 합성 GX란 말이야 지금. 맞나요? 그래서 나는 FX만 알고 싶다고. 그래서 양쪽에 뭐 해주는 거야? 오른쪽에다가 G 인버스를 한번 합성해주는 거야. 근데 이 G 인버스가 얼마인데 2분의 1x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x 자리에 2분의 1x를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해야 돼요? 이 새끼 니도 안 갔었네. 이제 와서 아 하는 거 보니까. 됐죠? 그게 안 되시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t로 하시면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얘는 보니까 요렇게랑 요거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면 어차피 이거 t니까 이거 x로 바꿔도 아무 상관 없잖아. 이거는 그냥 문자만 t 자리에 x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럼 얘는 x 플러스 2가 fx랑 하고 오른쪽에도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뭐임?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2 사이에 그럼 얘를 갖다가 x 플러스 2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다라면 어차피 문제에서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문제에서는 f 합성 f10을 해달래. f 합성 f에 10을 해달래요. 그러면 얘는 f에다가 f10을 한번 해달라는 건데 어차피 그럼 f12 공부하면 양쪽에 10 집어넣으면 12랑 12 사이에 10이 있는 거잖아요. f12. 그러니까 얘는 10인 거지. 그럼 이거 한 번 더 하면 얘는 14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원래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냐면 얘가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이면 저는 샌드위치 정리를 하는데 요거 이제 미적분에 나옵니다. 미적분 1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fx가 뭐 gx과 이제 뭐 hx 사이가 있는데 이제 여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얘를 갖다가 이러면 또 리미트 해야 되는 이런 리미트 안 쓰고 G1이랑 H1이 똑같이 K래. 그럼 얘가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G1이랑 H1이 똑같이 K면 얘도 어쩔 수 없이 K가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겹칠 수 있는 거는 얘 K보다 작으면서 K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K보다 크거나 같은 건 K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인 공수일의 2차 부등식 교점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미적분 1에서 나올 때는 여기서 이제 뭐 앞에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뭐 이런 게 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아직 모르니까. 근데 이거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얘가 결국 그거잖아요. fx를 다 구하고 나니까 x 플러스 y, x 플러스 2 사이네. 그럼 얘는 아마 식이 얘가 다항함수라는 애라면 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프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있는데 여기 2고 여기 2라는 애가 있을 때 이런 애가 있어. x 플러스 2보다 크고 x 플러스 2보다 작은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지밖에 없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런 얘기다. 그 다음에 10-5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닌가? 10-5 전에 비슷한 거 풀긴 했어요. 10-5는 요풀이로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10-7을 한번 10-7만 한번 좀 봐볼게요. 일단 10-7을 식을 한번 좀 세워볼래요. fx라는 애 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10-7에 그림은 오른쪽에 그 10-9 옆에 있는 사각형 그림 보시면서 요거는 식을 작성할 수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한 문제라.
점을 따라서 이동하는 삼각형 넓이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제가 기다려드릴 시간이 없긴 하네요. 자 보면 여기서 출발이야 P가. 그럼 1은 고정이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 해놨냐면 X가 0에서부터 3, 4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봐봐. 그 말이 뭐냐면 이게 판별길에 1이니까 여기서 최대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처음에 얘가 시작했을 때 요 길이가 X잖아 처음에는. 그러면 이 fx라는 넓이는 제일 처음에 일단 x가 0에서 출발해가지고 1까지 갈 때까지는 얘는 어때요? 1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게 얼마야? 2분의 x지. 맞나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 사이에는 어떤 느낌인지 보면 얘는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요런 뉘앙스가 될 거 아니야. 요런 뉘앙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요런 뉘앙스가 되죠. 맞나요? 그럼 이런 애들 넓이가 어때요? 고정으로? 고정으로 밑변도 1이고 높이도 1이고 확정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얘는 이때는 그냥 고정으로 2분의 1이지. 맞죠? 그러고 나서 이 다음 순간부터는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마지막 3이 될 때까지는 얘는 이때는 상황이 이제 얘 따라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라고. 맞나요? 근데 이때 문제가 이때 우리가 그러면 쌤 그럼 이 높이만 곱해가지고 곱하면 끝 아니에요? 근데 이 높이를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 높이값 얼마게? 아니죠. 지금 x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요만큼 온 상태야. 그러니까 1-x가 아니라 얼마야? 3-x인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x는 여기서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3-x 요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씩만 쓰고 나면 사실 문제 푸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식을 쓸 수 있냐고 묻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자 여기서 뭐 얼마씩 겹치는 거를 x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되게 덜어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수능 때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f 합성 이렇게 해놓고 나서 f 합성 f에 4분의 1을 해달래. 그럼 4분의 1은 제일 처음 0과 1 사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의 값이 얼마야? 8분의 1이죠. 그럼 8분의 1을 또 f에다 쑤셔 넣은 얘는 얼마야? 16분의 1이 되겠다, 그지?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 합성 f에 4분의 5야. 그럼 4분의 5는 이때 여기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확정으로 그냥 뭐야?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을 갖다 여기 한 번 더 집어넣으면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요? 그 다음 세 번째 f 합성 f의 4분의 9는요. 4분의 9는 여기에 들어가는 애다, 그죠? 4분의 9 갖다 집어넣으시면 4분의 3 빠지니까 8분의 3이네요. 그럼 이만큼이 8분의 3이야. 그럼 8분의 3은 다시 어차피 0과 1 사이인 거니까 얘의 결과값은 16분의 3이라서 얘랑 더하면 4분의 1인데 얘까지 더하면 답은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표정인데?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작성을 하시고 나면 나온 결과물 다시 집어넣기는 어제까지 했던 합성함수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다는 못하겠네. 다는 못하겠다. 막 그렇게 대충 볼 문제들은 또 아니긴 하니까. 다음 시간에 빠진 애들 오면 하죠. 오면 요거 후딱 마무리 짓고 후딱 마무리 짓고 11단은 이렇게 넘어갑시다.